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인생 이막 여자 나이 50입니다. 50에서 60세,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변화를 맞게 되는 중년 여성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이 변화를 위기라고 생각했고요. 두 가지 파트로 생각을 발전시켜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시기의 여성은 완경으로 인해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큰 폭으로 체험합니다. 보통 저희가 갱년기라고 얘기하죠. 또한 자녀의 성장과 부모님의 노안으로 인해 가정 내 역할도 변하게 됩니다. 모든 중년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만 사회 경제적인 입지도 축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의 책임과 이후 다가올 노년에 대한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아 존중감이 위협받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모두가 봄날처럼, 특히 저희 중년 여성들이 봄날처럼 따뜻한 희망을 가지기를 바라며 저희 모두의 봄날 팀은 이런 중년 여성의 현재를 뉴스로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개인적 사회적 위치와 그녀들이 스스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생각들, 이것들을 기사와 데이터,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해 보았고요. 이를 담은 마이크로 사이트를 론칭했습니다. 모두의 봄날 팀은 중년 여성에게 관심 있는 20대부터 50대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엄마의 나이, 선배의 나이, 자신의 나이까지 생각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전체 콘텐츠 기획을 맡았고요. 권성은 씨가 데이터 서비스화와 정보화 기획을 맡았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테크노아트를 전공하고 있는 5분은 데이터 구현과 사이트 디자인을 맡았고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많은 수상을 해오고 있는 VCR웍스가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저희의 이 프로젝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 2달 진행을 했고요. 9월 달에는 컨텐츠 기획 및 구성 논의하고 역할을 나눠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멘토들의 의견을 받았고요. 기사를 취재했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취재한 분들이고요. 사이트 구성을 하고 디자인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이제 디벨로프 시켜서 원고를 송고하고 데이터 수집해서 다시 시각화 정리를 하고 애니메이션 스토리 라인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과 사이트 제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보여지는 이 women50.net 마이크로 사이트로 구현되어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제가 시연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관련 콘텐츠는 중앙일보 디지털 시니어 섹션이 있는데 더 올해라고 여기에 노출될 예정이고 네이버 카페 저희랑 이번에 협업을 해서 좀 데이터를 좀 받은 카페인데요. 우아한 갱년기 등 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들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중년 여성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좀 더 개발을 해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중년 여성 지원 캠페인이나 기업의 관련 상품 마케팅 활동과 연계해서 좀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사이트를 좀 시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이제 인트로에서 보여줬던 이 화면이 나오고요. 크게 3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중년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담은 엄마가 아프다입니다. 관련해서 사례 여성들의 인터뷰와 전문가의 진단, 이 상황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취재해서 기사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조금 더 뉴스에 가깝습니다. 아까 말한 이 우아한 갱년기의 게시판의 글들을 모아서 데이터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여기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 3,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여기에 글을 실는데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토픽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 다음이 자신의 신체, 이 갱년기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만 봐도 중년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은 파트 1과 파트 2에 한 편씩 진행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시연을 해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이제 파트 3이 중년 여성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파트인데, 이게 그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상담센터에서 저희가 제공을 받은 자기 존중감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시연을 좀 해보겠습니다. 11문항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누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눌렀더니 보통 수준의 자기 존중감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기를 체크업할 수 있는 테스트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내 자리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사회 경제적 위치를 좀 점검한 기사입니다. 이 시기를 맞은 커리어우먼들의 위기, 재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취업의 질에 관한 정보를 인터뷰와 데이터 분석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그 링크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링크로 달았습니다. 여기서도 데이터 파트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통계청에서 인구 센서스로 이제 지금 표시한 데이터 분석인데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년 여성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지금 한 2015년 기준 540만이니까 지금은 한 600만 가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취업 인구는 한 300만 좀 넘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취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취업의 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남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50에서 65세의 남성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중년 여성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 파트의 영상으로 진행한 내용이기도 한데, 관리직, 사무직도 없지만 사무관리직은 0.8%입니다. 전체 취업 여성 중에. 이것만 봐도 중년 여성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나기가 어렵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밑에 그 아까 말한 기관 검색 서비스 파트 3으로 연결되게 갈 수 있습니다. 파트 3을 따로 들어가 보면, 이건 저희가 아까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지역별 지원 기관 찾기 서비스인데, 서울특별시를 누르고 강남구를 누르면, 이 강남구에서 중년 여성을 위해서 건강이나 취업이나 교육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렇게 아웃링크를 통해서 바로 기관들로 찾아갈 수 있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마이크로 사이트는 아직 저희가 더 디벨로프를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좀 구현할 예정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 이후에는 저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테마로 잡은 중년 여성과 저희 프로젝트 인생이 막 여자 나이 50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했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 또 잘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학원들을 연결하면서 바쁘게 보냈어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아이가 치르는 시험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차로 이동시켜주고 입시 정보 모아주고, 아무리 좋은 코세팅을 받고 비싼 학원을 다녀도 대학 입시에 한해서는 아이와 엄마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제 할 일이라고 믿게 되고 또 제 직업이 되었죠.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건가? 이제 뭐 하지? 여태까지 뭐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어요. 앞으로 가게라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학교 앞 도시락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갑상선 질환이 도져서 한 달 만에 그만뒀지만요. 그러던 중에 친구가 장애우를 돌보는 활동 보조일을 권해줬어요. 지금은 하루에 몇 시간씩 제가 맡은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사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이 시간들을 넘겨보려고 해요.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부장까지는 성과를 내고 인정받으며 직장 생활을 했는데 막상 임원 자리에 오르니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직장에서 책임자의 자리로 갈수록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회의 시간 외에 술자리나 운동 모임? 그런 것을 통해 긴밀하게 일을 하는 남자 임원들하고는 달리 가능한 집에 빨리 들어가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일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하거나 내 사업 계획을 내부에 설득시키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 내가 일에만 몰두했다면 남편이나 아이가 날 이해해 주었을까요? 업무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8시, 9시였는데 이후 모임 자리까지 참석했다면 매일 자정에 가까워야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주도하는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트워킹, 모임, 정치력이 필요한 일보다는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50세에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젊은 학생들이랑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기 위해 수학의 정석을 다시 폈습니다. 이런 재교육 과정을 통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요.